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법 강의. 조금 요번 여름에 문법 강의를 선생님이 욕심을 내서 문형을 너무 자세하게 했어요. 관계대명사랑. 워낙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쪽이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정도를, 특히 분사가 좀 중요한데 이 세 개를 갖다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원래 주말에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좀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자, 오늘 보내게 됐어요. 오늘 보내서 내일까지 보고 오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못 보는 친구들은 내일 수업 시간 보충 시간에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오늘 내가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할 예정인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중에 분사를 먼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체계에서 분사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 한번 나옵니다. 분사가 여기 형용사에 해당하는 거, 즉 형용사 같은 역할하는 현재 분사와 뭐가 있습니까? 과거 분사가 있죠. 과거 분사. 그래서 writing, written 이런 식으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분사가 한번 언급이 됩니다. 또 분사가 어디에서 언급이 될까요? 전체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형용사에 형용사구에 분사구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현재 분사구와 과거 분사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분사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여기도 분사가 한번 나옵니다. 또 전체 영어 체계에서 부사구에 분사가 한번 또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분사구가 아니라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 그죠? 뭐 어떤 텍스트를 봐도 여러분 교과서를 보든 모의고사를 보든 거의 한 페이지에 2개 관계대명사만큼 많이 나오는 분사구문. 요렇게 여기도 분사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분사는 영어 전체 체계에서 어디에서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문법 배울 때는 따로따로 이걸 띄워놓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하는지,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 목표의식이라고 하나요? 아, 저기라는구나.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분사에서 여기서부터. 자, 이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형용사 역할이 뭡니까? 그죠? 이렇게 보호 역할하고,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럼 분사가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니까 두 가지 용법이 다 있겠죠. 그죠? 요걸 형용사 공부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술적 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문법 용어로 요거를 한정적, 꾸며준다고 해서 제한한다고 해서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정적 용법. 이게 분사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거 아주 쉬운 서술적 용법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호라고 한다면 포인트 1이 뭐였습니까? 보호의 포인트 1은 그렇죠.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를 갖다가 뭐자? 보호라고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형용사에 해당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나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보호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보호라고 했을 때 형용사에 해당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얘는 당연히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냐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거 한번 가봅시다. She is exciting이냐? 알겠죠? 또는 she is excited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니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둘 다 나올 수 있죠. 둘 중에 어느 거냐 이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가끔 이런 영어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학교 때 특히 사람일 때는 뭘 쓴다? ing를 쓰고 사물일 때는 사람일 때는 거꾸로죠. 사람일 때는 ed를 쓰고 아이고 왜 확 다 지워지냐? exciting. 사람일 때는 뭘 쓴다? 사람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쓰고 사물일 때는 뭘 쓴다? ing를 쓴다. 그죠? 사물일 때는. 그래서 사람일 때 she is excited고 사물일 때 사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물은 뭐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게임은 그죠? 그 게임은 흥미롭다. 뭐 이런 거 할 때 사물은 excited, 사람일 때는 ed. 뭐 이렇게 설명하신 중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올바른 설명은 아니에요. 자, 이거는 항상 이것처럼 나중에 여기도 그렇습니다. 꾸며주는 것도 그래. 한정적 용법도 그런데 둘 다 똑같아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는 얘는 무엇을 하게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흥분하게 하는 이런 거고 얘는 뭐뭐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분한 자기가 흥분한 것과 남을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다르죠. 이해되겠죠? 자기가 놀란 것과 남을 놀라게 하는 건 다르죠. 예를 들어서 surprising과 그죠? 이건 뭐야? 남을 놀라게 하는 거. 깜짝 놀라게 하는 거. surprised는 얘는 뭐겠어요? surprised는 얘는 지가 놀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tiring 하면 남을 피곤하게 하는 거. tired 하면 자기가 피곤한 거.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서는요. 사람일 때 그죠? 요걸로 가는 거예요. 그가 주변을 갖다가 그녀만 있으면 너무 활기가 차. 주변을 어떻게 그냥 진짜 막 에너지가 넘쳐. exciting, she's exciting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무언가에 대해서 흥분해 있어. 그죠? 뭐 너무 열광해서 흥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놀라서 흥분할 수도 있고 어쨌든 excited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단 사물일 때는 그러니까 사람일 땐 두 개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문맥상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사물일 때는 보통은 사물일 때는 ing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the game, the football game 뭐 이런 거 이건 excited가 되면은 웬만해서 문맥에서 잘 맞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게임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흥분합니까? 사람이나 흥분하는 거죠. 이건 의인화돼 있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게임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맞겠죠? 즉 앞에 주어가 사물일 때는 ing다. 이건 어느 정도 90% 이상, 95% 이상 통하는데 사람일 때는 원래 의미로 들어가라. 남을 이렇게 만드는 거냐? 지가 이렇게 하는 거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서술적 용법 끝났습니다. 뭐가 된 거예요? 이것처럼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 형용사 여기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우린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 해야죠. 뭘 하나 더 해요? 이거는 지금 이 형식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은 더 이벤트 그 사건은 made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있죠. 오형식에서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을 in Korea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어? 아주 그냥 흥분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exciting이냐 excited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아까 전 거는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이형식 동사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해되겠죠? 여기까지는 여기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all people in Korea 이게 목적어고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죠. 형용사에 해당하는 뭐가 된 거예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나온 거죠. 이때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되게 쉽죠. 원리가 어떤 거예요? 얘랑 얘가 주어랑 주격보호 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랑 같은 거잖아. 여기 중간에 tobe가 뭐야? 여기 비동사 같은 게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목적보호의 명사나 형용사가 올 때는 이게 원래 주어와 주격보호 관계에 있었다. 중간에 비동사가 있었는데 tobe나 이런 게 돼서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주어가 얘죠.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흥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흥분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겠죠. 그 게임은 월드컵 경기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보호로서 목적격 보호나 주격 보호로서 ing냐 또는 pp냐 이건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에도 잘 나와요. 요거 하나 해결하시면 되고 지금 이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용사 대용으로서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요 한정적 용법에 대해서 그거는 요번에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그냥 분사 설명해봐 하면은 선생님도 막연해요. 그거 어째 다 해석해. 선생님도 이 표를 머릿속에 있으니까 여기 설명해야겠구나. 그럼 처음에 서술적 용법 설명해야지 이것과 관련해서 서술적 용법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ing냐 ed냐
그죠? 이거는 주격 보호뿐만 아니라 목적격 보호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설명하면 되겠구나. 그다음 요거 설명하면 되겠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어떻게 다 이걸 기억합니까? 이 순서를. 자, 한정적 용법은 원래 어떻게 돼 있어요? 한정적 용법은 이 명사를 갖다 수식해 준다고 한다면 형용사가 원래는 어나 언 이런 게 앞에 있고 더 이런 거 여기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꾸며주는 게 원칙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잠자는 소년 하면 그죠? 멋진 소년 cool boy cool이 멋진이라는 뜻이 있죠? gorgeous boy 자, 다 boy입니다. 그죠? 그럼 아주 멋진 소년이다 이랬을 때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줘요. 잠자는 소년이다. 잠자는 형용사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슬리핑을 쓸 수 있죠. 그죠? 이게 뭐야? 잠자는 소년 이렇게. 즉 이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재 분사가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과거 분사 어떤 것? injured 다친 소년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것처럼 형용사냐 명사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형용사냐 명사냐가 아니라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줄 때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그럼 똑같아요 이것도. 자, 놀란 소년 영작 한번 해봅시다. 놀란 소년 on 그죠? amazing 있죠. 그죠? 그럼 amaze가 놀라게 하다거든. 그럼 amazing이나 amazed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건 아까 전에 그 얘기했다니까. 놀라게 하는 소년이야.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소년. 뭐뭐 하는. 아까 전에 했잖아, 그지? 얘는 뭐야? 지가 놀란 소년 이렇게 되는 거야. 놀란 소년. 자기가 놀란 거야. 놀란 소년.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소년. 그 다음에 자기가 놀란 소년. 뭘로 가는지 알겠죠? 아까 전에 이게 여기도 통하는 거죠. 자, 이것처럼 명사 명사 대명사 앞에서 형용사 대신에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명사 대명사를 수식해 주기도 한다. 이거는 아까의 원리대로 서술조용법에 설명한 것처럼 ing냐 ed냐는 걔네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냐 지가 그렇게 한 거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스토리가 이어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형용사가 to 부정사에 뭐가 있습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있고 내용으로서의 형용사 구가 있죠. 이건 제목으로 해서 형용사 구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전명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을 때 얘네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하도 강조했는데 얘네들은 형용사 구, 형용사 절 얘네들은 전부 다 후치수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치수식이다. 얘네들은 후치수식이라는 거는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명사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뒤에서 이렇게 나와서 꾸며주는 거예요. 우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했잖아. 앞에가 이게 뭐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꾸며주는 거잖아. 이렇게 후치수식이잖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지난 시간에 했죠. 자, 혹시 이거 잘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이 동영상을 아마 단톡방에 올렸을 거예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라도 그동안 뭐 잘 못 들은 부분이라든지 빠진 부분이라든지 의외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다시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계속 한번 이어가 보시면 자, 그럼 이건 뭐냐? 지금 이게 분사잖아. 이게 분사로 이동해서 분사가 명사를 갖다 꾸며주고 있잖아. 분사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에 뭘로 할까요? 슬리핑으로 해봅시다. 자고 있는 소년. 원래 자고 있는 소년은 슬리핑 보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In the room. 그 방에서 자고 있는 소년. 이게 뭐야? 현재 분사구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현재 분사구.
형용사가 있고 현재 분사 있고 두 단어 이상 모였으니까 현재 분사 앞에가 현재 분사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구가 되고 있죠. 두 단어 이상 모인 게 구라며 주어 동사 이렇게 되면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예요. Sleeping in the room boy 이렇게 잘 안 해요. 똑같이 injured 다친 소년이야. 어디에서? in the accident 그 사건에서 다친 소년이야. 다친 소년 이해되겠습니까? 그 사건에서 다친 소년 역시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와서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어가 이렇게 딸려 붙으면 뒤로 간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분사구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죠, 분사구가. 실제로는 더럽게 어렵습니다. 요거는 단골 출제 중에 단골 출제입니다. 별표하세요. 어디에서? 네, 수능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진짜 단골 출제예요. 수능 단골 출제. 자, 분사구 선생님 책으로 한번 잠깐 봐봅시다. 근데 오늘 이렇게 목이 잠기냐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 분사까지만 하고 분사 구문까지 스트레이트로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안 나온다 지금 자꾸. 그러니까 빈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있거든. 근데 이상하게 여기 막 엄청 졸립다. 이유는 모르겠네. 자, 일단 빠르게 선생님 책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거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가봅시다. 자, 분사용법. 여기서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한정적 용법이라고 돼 있죠? 뭐예요?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원칙이다. 한정적 용법. 어떻게 명사를 갖다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 명사 앞에서 되어 있죠? The boiling water. 끓는 물. 이게 끓는 이죠? 지금 막 끓고 있는 물이에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물. 진행의 의미가 있죠? 깨진 창문. 누군가에서 깨진 창문 수동의 의미가 있죠? wounded soldier. 누군가에서 다친 병사. 수동의 의미가 있죠? 다른 어구 할 때는 명사 뒤에서 수식해준다. 호치 수식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보일링인데 아까 전에 앞에 나왔다가 in the kettle이란 단어 때문에 주전자에서 끓고 있는 물. 그 다음에 창문 어떤 것? 그 소년에 의해서 깨어진 창문.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 이거 운드라고 하죠.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 됐죠? 네. 다른 어구 할게 명사 뒤에서 시켜준다. 자, 그럼 한정적 용법 끝났어요. 서술적 용법 형용사가 이렇게 보호로 가는 거죠. 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로 쓰인다. 이해됐습니까? The store remained locked 이 형식이죠. remain 다음에 형용사. 그죠? 그 가게는 어떻게 잠긴 채로 남아있다. 그죠? 어떻게 문을 열지 않은 채로 닫힌 채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녀의 미소는 내가 행복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흥분하게 한다. 그들은 keep me reading 내가 읽는 거죠. 1시간 동안 내가 읽게 했다. 헤르베르가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죠. li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거기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것을 말해지지 않은 채로 A가 형용사가 나온 거죠. li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말해지지 않은 알겠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는 채로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어요? 그녀가 우울해하는 것을. 역시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로 depressed 우울한이라는 그렇죠? 과거분사가 나온 겁니다. 됐죠? 자, 형용사를 대신해 주는 거 서술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에서 한 번씩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건 뭘 만든 거예요? 여기에 make, 그 다음에 keep, 그 다음에 leave, find 4대 천왕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서 le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서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서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명사. 그죠? 얘는 아까 비동사로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무슨 동사? 이형식 동사. risk, so, assume, appeal. 그죠? GG, 고컴, non-fulton, prove 이거 있잖아요. 요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서술적 용법일 때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excited 남을 흥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가 흥분한 거죠. 뭐에? 승리의 소식에 남을 흥분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지가 흥분했습니다. 그 게임은 지가 흥미로울 수는 없죠. 흥미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스토리는 지가 관심을 가질 수는 없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는 지가 재미있는 거야. be interested in.
그 다음에 it is surprising.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이벤트죠. 놀라게 하는 이벤트. 지가 놀란 이벤트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듣고 남을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놀랐습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 소식을 듣고서. 그의 연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죠? 따분하게 만듭니다. 보링하면 따분하게 만드는. 나는 내가 따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따분합니다. 그의 따분하게 만드는 연설. 듣는 사람을 따분하게 만드는 연설을 듣고 있느라면 나는 내가 따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이쪽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 맞추는 사람이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disappearing, disappeared냐? 이거 다 맞추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어차피 분사구문 강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 지금 목이 상태가 너무 안 좋네. 그래서 요거 잠시 끊어서 여러분 풀고 다음번 강의에 요거 해설을 하면서 분사구문까지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미리 골라보고 강의 이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끊었다 갑시다.